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아마 요즘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슈입니다. 특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이런 친환경 첨단 기술이 모두 희귀금속이라는 낯선 물질에 모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낯설지만 중요한 존재 희귀금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미있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스트 남궁민 기자랑 백현 기자 오늘도 이번 주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되게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진짜 쌀쌀하죠. 네. 추워요, 추워. 외투가 이제 두꺼워졌어. 이제 내복을 입어도 저는 며칠 전부터 내복을 챙겨 입기 시작해요. 이너웨어. 벌써 입어요? 이너웨어요. 이너웨어. 왜 내복이나 아니 왜 굳이 영어를 하셔야 되죠? 한국말 써야죠 기자가. 그러니까. 내복은 좀 그렇잖아요. 이너입니다. 네, 이너. 이너웨어라고. 네. 벌써 입어요? 제가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보일러도 키기 시작했고 내복도 그러니까 이너웨어도 입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지? 저 잘 지냈어요.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이번 달도 정신없이 벌써 끝나가네요. 벌써. 그러니까요. 10월이 진짜 빨리 갔어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간다. 오늘은 테니스를 하고 왔습니다. 테니스 무슨 뭐 레슨 받은 거예요? 네, 레슨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힙한 거는 다 골라서 하고 다니는 것 다 같아요.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기자로서 기자?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냥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테니스 재밌습니다. 테니스. 남궁민 기자는 저기 3프로 TV에 2번이나 나가셨다면서요? 아니, 셀럽이야. 뭐가 아니 두 가지 이슈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나눠서 이제 2번 한 거죠. 아니, 그리고 셀럽이고 우리 것도 가져가서 해. 그죠? 뭐 어떤 거 가져왔어요? 호텔 이제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거 이제 발굴한 거죠. 발굴이라니. 공동 자산인데. 아니, 공동 자산인데 왜 우린 자산이 없지? 아니죠. 다 같이. 윤상원 기자 무슨 자산 있어요? 저요? 자산이요? 이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자산. 아주 빠른 손으로 편집을 하는 자산이 그래. 생겼어요. 오, 밀실에 오실래요? 밀실이요? 이미 한번 거친 밀실을 또 밀실 알아봐요? 인턴 면접 보면 되겠다. 인턴으로 갈까요? 손이 빠르면 좋죠. 그래요. 자, 아무튼 좀 이렇게 방송 오퍼는 안 옵니까? 네? 방송 오퍼는 안 와요? 방송에서 섭외해달라고 이렇게 저기 출연해달라고. 뭐 그냥 TV 방송? TV 방송. 네. TV 방송. 제가 MBC 하고 있잖아요. MBC. 아니 그거는 에이, 라디오지. 요즘에 TV 방송보단 유튜브가 진리죠. 그렇죠. 근데 요즘 더 세상이 세. 많이 근데 바뀌어서. 세지. 진짜 이게 달라진 게 느낀 게 제가 성경제도 나가고 3프로도 나갔잖아요. 성경제 나가고선 연락 오는 것보다 3프로 TV 나가고서 연락 훨씬 많이 유튜브? 와요. 어디서 뭐 추가로 연락을 어디서 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지인들 친구들한테 받았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어. 연락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 채널이요? 뭐 제가 나가지 않으니까 뭐 말씀드리기 그런데 네.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은 것 같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요즘 진짜 이 매체가 달라지고 있구나. 근데 맞아요. 3프로 TV는 좀 유명하던데요. 제 주변에도 그거 얘기하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은 아예 모르시는데 그런 경제나 이런 투자에 관심 있는 분치고 모르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 뉴스들도 진짜 걱정을 해야 될 시대가 왔어요. 맞아요. 진짜 경제 뉴스 이런 데는 거기 편성이 한 5시간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그냥 진짜 그거 길다. 틀어놓고 동시 접속자 13,000명. 진짜요? 대박이다. 대박이죠. 우리 저녁 뉴스 하면 그 정도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환경 관련된 이슈를 들고 왔네요. 탈탄소 환경 관련된 주제인데 희귀금속을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 내용인가요? 좀 특이해서 한 번도 희귀금속을 한 번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죠. 아마 뭐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깊이 있게 다룬 건 이 책이 처음이었고 이게 갑자기 이제 무거운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뭐 역사책 배울 때 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 한 1000년의 후손이 있어. 그럼 2010년, 2020년에 우리를 쓰면 역사책에 무슨 시대라고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시대. 비트코인의 시대?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반도체 시대.
반도체 시대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도 맞는 얘기고 암호화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뭐 태양광의 시대다, 뭐 전기의 시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확신한 게 희귀 금속의 시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석탄, 원래는 석탄이 제일 중요했죠. 19세기까지는.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이런 희귀 금속의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주 비슷한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왜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화두로 던지신 그 다보스 포럼에서 네네. 그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4차 산업혁명이다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판이 많았어요. 뭐 4차 산업혁명까지 이야기를 할 게 있냐. 왜냐면 분이 많이 했죠. 4차 산업혁명은 뭐 초연결 시대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제 산업혁명, 그러니까 혁명을 나누는 거는 에너지 전환을 기점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증기,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뭐 3차 산업혁명은 뭐였지 석유 뭐 이런 거였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석탄 석유의 시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탄 석유의 시대가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아직 우리가 희귀금속을 얘기를 들어보진 않았는데 아직 그게 그렇죠. 너무 근간이 되는 세계니까. 그래서 지금은 희귀금속도 처음 들어봤는데 갑자기 그거에 대한 시대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희귀금속이 대체 뭔데 그런가. 그러니까 희귀금속이 근데 전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 책 읽으면 처음 본 거라서 일단 희귀금속이 뭔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일단 희귀한 금속을 뭉뚱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재가 아니라 희귀한 금속군이죠. 그룹. 근데 뭐 어떤 거냐면 뭐 안티몬, 베릴륨, 뭐 갈륨, 세슘,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희귀금속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희귀금속에 들어가요. 나 맨날 먹는데 마그네슘. 그러니까 그게 저도 먹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이 뭐냐면 뭐 머머륨, 뭐 머머슘, 머머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끝말잇기 최고. 네, 끝말잇기 마지막 끝내기용.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아주 희귀한 애들을 희귀 금속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히토류. 히토류 많이 히토류는 들어봤죠. 알죠. 히토류 많이 들어봤죠. 네. 이게 희귀 금속은 레어 메탈이고 네. 히토류는 레어 얼스예요. 그러니까 히토류는 그 중에서도 더 희귀한 애들을 모은 그룹. 그러니까 그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히토류 안에 이제 희귀 금속 안에 히토류가 있고 히토류 안에 이제 그 희귀 금속 그쵸. 중에 몇 개를 정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게 거구나. 있죠. 그러니까 희귀한 애들 중에도 진짜 희귀한 애들 묶어서 히토류. 비싸겠다. 엄청 귀하죠, 진짜. 그래서 그런 애들인데 이제 워낙 종류가 많아요. 뭐 그 우리가 주기율표 보면은 막 그래서 저는 문과, 우리 다 문과니까 뭐 잘 모르지만 거기는 수십 가지인데 한 보통 국가별로 한 30가지 정도를 이제 좀 중요한 희귀금속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보통. 전략 자원 이런 걸로. 네, 전략 자원인 거죠. 그래서 이따 우리나라에도 있나?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 뒤에 이제 쭉 얘기가 할 텐데 있긴 있어도 이걸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마그네슘 말고 뭐 인듐, 갈륨, 뭐 세슘. 세슘 들어봤죠? 네. 방사성 네. 뭐 물질. 륨. 티타늄. 티타늄은 근데 티타늄은 노래. 맞아요. 해당돼요. 티타늄도 맞아요. 노래로 많이 들어봤지. 티타늄? 티타늄을 왜 노래를 그 좋아해? 시아라는 가수가 타이타늄. 네? 시아요? 시아 노래 중 그런 게 있나? 타이타늄이란 노래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러면. 아무튼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네. 일단 저는 뭐 들어본 게 트렌드에 별로 떨어지네.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얼마나 희소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희귀금속 생산된 걸 다 합치면, 그러니까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이걸 보고서를 써요. 이게 전략자원이니까 전 세계 거를. 그래서 작년에 생산된 거 다 합치면 24만 톤. 24만 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큰 컨테이너 선이 있으면 거기에 딱 다 찰 만한 양이고. 근데 전 세계적이니까 되게 적은 거. 그렇죠. 전 세계가 다 생산한 거 합쳐도. 그렇겠네. 그리고 철강 생산량이 한 10,000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포스코가 만드는 철 한 5일치 정도 무게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전 세계로 놓고 광석치고 엄청 적은 거고. 그리고 특히 종류에 따라서는 생산량이 몇백 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덤프 트럭 한두 개 실릴 정도인 것도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쓰는 양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 다 모아놓으니까 당연히 24만 톤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생산량이 적은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생산량이 적은데 중요할 수가 있나요? 보통 우리가 좀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면은 뭐 철강석,
아까 뭐 철광석, 구리, 뭐 비철금속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이게 중요성이 뭐 어디 되게 중요한 데 들어가나 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쓰냐 궁금한데 지금 보면은 저도 노트북을 좀 보고 있고 다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스마트폰 안에 그러니까 아이폰이 이 책에 설명이 나오는데 아이폰 안에 들어간 희귀금속만 한 20종이 돼요. 아 진짜. 네, 종류가 한 2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갤럭시에는 안 들어가요? 갤럭시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전자제품들에는 다 들어가고 노트북, 뭐 모니터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뭐 그런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한마디로 우리 첨단 IT 제품이다 하면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 에어팟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이 사실상 희귀금속이 들어가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로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 중단해가지고 되게 약간 외교 싸움처럼 그쵸.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아마 저도 그렇고 히토류란 말 그때 다 처음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때 막 뉴스 보니까 갑자기 히토류, 그러니까 뭐 석유 수출 중단 이런 건 들어봤지. 근데 되게 오래된 일이구나 생각보다.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네. 그게 그랬는데 그게 이제 10년 된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당시에 이제 뭐 일본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라는데 중국에 있는 선장이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니까 일본이 이제 납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구속을 시키고 이랬는데 중국에서 이제 우리 본인들 주장에 자기네 영토에서 우린 자국민이 억류당했다고 난리가 난 거죠. 외교 갈등이 되고 막 싸움이 붙고 했는데 중국이 그럼 히토류 수출 중단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카드인지도 몰랐는데 일본이 그때 당시 지금도 뭐 강하지만 전자 왕국이잖아요 별명이. 그렇죠. 근데 일본이 그 전자 산업이 다 올스톱 될 뻔한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그 재계가 다 몰려가가지고 총리관장인데 몰려갔겠죠. 뭐. 그래서 이거 풀어라 해서 2주 만에 석방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법 집행을 해서 구속을 했는데 석방을 해준다는 게 엄청 굴욕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와서 무슨 사고를 친 외국인을 압박한다고 풀어주면 주권이 침해당한 문제인데. 그죠. 근데 이게 그래서 그때 엄청난 충격이죠. 와 그거 중단했더니 일본이 그때 세계 넘버 2에서 이제 그 해에 중국이 아마 역전을 당했을 거예요. GDP 규모가.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세계 넘버 3, 2인 국가가 머리를 숙이게 만든 게 히토류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 전체를 묶은 게 희귀금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 국가의 주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압박할 수 있는 되게 그쵸. 중요한 자원이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IT 산업에 다 들어가는 거면 지금 이게 2010년이면 네. 지금 한 10년, 11년 더 지났는데 뭐 지금은 더 뭐 연결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때만 해도 사실 반도체가 우리는 그때 아직 이제 배 만들고 기계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10년 사이 그렇게 됐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 기술주 대표는 나스닥 지수가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거긴 한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6배 정도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6배 커졌다는 건 그 간접적으로 그 IT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히토류가 그때보다 훨씬 중요해졌겠죠. 지금 만약에 그랬다가는 진짜 IT 뭐 반도체 이게 수천조 원짜리 업계니까 뒤집어치겠죠. 그러니까 훨씬 그때부터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도. 근데 희귀금속이 전자기기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들어가긴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고 하면 그러니까 반도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게 도대체 들어가서 뭐 하냐고 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오늘 다룬 책 얘기를 안 했다.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네. 지금 책 제목을 10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 제목인데 이게 왜 프로메테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불을 이렇게 가져다 준 티탄족이잖아요. 거인족.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엄청 불을 선물해 준 거에 비할 정도의 귀한 금속인데 왜 그러냐면 양이 아주 작은데 특이한 성질들이 있어요. 뭐 어떤 제가 이제 이과가 아니라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성분은 엄청 강력한 자성이 있어. 네오디뮴 같으면 그러니까 한 좁쌀만한 양으로 엄청난 큰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자성이 강하다든지 약간 초능력 같은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고 하는 거. 뭐 어떤 거는
아주 차가운 뭐 이렇게 차갑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든지 뭐 조금만 넣어도 단단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자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가면 그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 같은 뭐 스마트폰 이런 건 아주 조그만한 사실 지금 쓰면서 신기하잖아요. 이 조그만한 게 왜 이렇게 단단할까? 네, 단단하기도 하고 하는 게 너무 많고 맞아요. 맞아요. 힘도 센 거잖아요. 이 안에 이걸 돌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희귀금속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런 힘도 주고 이런 처리도 하고 이런 단단한 겉 포장지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와 이거 좋은 기계다 하는 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얇은 모니터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안에 이런 희귀금속을 잘 써가지고 단단하면서 잘 발광되는 뭐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치면 마지막에 이렇게 MSG 딱 한 꼬집 넣으면 맛이 확 달라지는 것 같은 역할을 미원 하는 같은 거예요. 거, 네, 미원. 미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소금. 근데 이 책을 쓴 분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 책 쓴 사람이 이제 프랑스 기자인데 네. 이게 프랑스 작가가 쓴 책을 참 오랜만에 읽어봤는데 네. 그 르몽드라고 프랑스에 이제 제일 유명하신 분이죠. 신문. 르몽드에서 일하시고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일하는 약간 그런 다큐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저널리스트인 거죠. 넓은 의미의 저널리스트시고 이 책이 재밌는 이유가 막 전 세계를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아프리카도 갔다가 중국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그래서 이분이 이게 한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3, 4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프랑스 국민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당신들이. 그래서 베스트셀러도 되고 했대요. 프랑스에서요? 네, 프랑스에서 경고를 한 거죠. 히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알아야 네, 된다. 희귀금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경고를 해준 거죠. 언제 나온 책이에요? 제 기억에 한 2017년, 16년 그때쯤에 나왔을 거예요. 2016년, 17년.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히토류 싸움 같은 그때 일어날 때가 201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뭐 더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다시 이게 언급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뭐 10년 전에도 중요했는데 지금도 뭐 중요하겠지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 얘기한 제일 요즘 핫한 분야가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전 세계가 이 태양광 풍력에 다들 요즘 난리죠. 올인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거의 우리나라도 이제 1년에 몇 배씩 가는 양으로 막 깔아야 되는 수준이고 특히 또 전기차. 전기차. 우리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테슬라가 1,000조 원을 맞아요. 돌파했죠. 맞아요. 그 막 트위터에 저기 일론 머스크 춤추는 짤들 엄청 네.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기차의 시대도 왔고 그러니까요.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에는 희귀금속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타는 그냥 내연기관 차에는 당연히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다양한 애들이 들어가야 되고 되게 신기하다. 네,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그렇지? 왜 그래요? 왜냐면 전기로 그냥 굴리면 되는 거 아닌가? 모터로? 그러니까 그런 모터를 하잖아요. 음. 모터 구동 같은 것도 그러니까 자석이라는 게 우린 그냥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갖고 노는 그런 그냥 뭐 딱 붙는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아주 작으면서 강력한 자석 같은 것들이 모든 첨단기기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첨단기기가 좋은 게 엄청 조그만한데 기능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아주 힘이 센 조그만한 자석 같은 걸 만들어야지 이 안에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은 아주 단순한 사례고 뭐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태양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런 희귀금속이 뭔가 들어가서 그런 열 에너지 같은 거 어떻게 컨트롤 해줘야 할 수 있는 거고 풍력은 날개가 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모터가 도는 모터에서 이제 그 돌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게 희귀금속이 들어가야 돼요. 아 신기하다. 네, 왜냐면은 풍력 발전 실제로 보셨어요? 저 봤죠? 그 우리 예전에 환경기획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전 제주도에서 2011년도에 인턴 할 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저도 풍력 발전기 처음 봤는데 네. 생각보다 진짜 거의 집채만 하잖아요. 엄청 크죠, 진짜. 진짜 크잖아요. 그럼 그 안에 그 있는 멀리서 볼 땐 몰라. 네. 가까이서 가면 엄청 커요. 가까이서 보면 막 그 무서울 정도로 크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 모터가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그 모터가 엄청 좋은 모터고 계속 돌아야 되고 성능이 좋아야 돼요. 거기도 이 히토류나 같은 이 희귀금속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바람을 돌아가는 최신식 모터 그 안에 들어가고 전기차를 걸리는 최신식 그 설비에도 들어가야 되고 한마디로 모든 첨단 기술이다 싶으면 다 희귀금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환경 산업 이런 거 다 그냥 들어간다고 시작하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플라스틱 이꼴 석유 제품인 것처럼 그냥 그런 첨단 제품 바로 희귀금속이 무조건 들어간다. 그거 보시면 신기하다. 돼요. 그래서 진짜 이게 마법의 저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네요, 그렇죠. 진짜. 전기차는
리튬, 니켈. 그리고 풍력 터빈에는 히토류, 태양광 패널에는 뭐 금속 규소,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지금 이 분야들이 다 뜨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희귀금속이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앞으로 뭐 전기차도 계속 발전을 할 거고 그렇죠.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남궁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모든 국가들이 다 추구하는 어떤 방향인데 그렇죠. 그러면 희귀금속이 훨씬 많이 필요해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몇 년 전만 해도 오히려 이 신재생 에너지 뭐 그린 뉴딜이 이런 게 지금 본격화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본격화가 되면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희귀금속의 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보다 오히려 희귀금속이 더 중요해지는 날이 올 거다. 그렇죠. 이제 석유는 이제 조금만 쓰자는 시대고, 근데 이제 희귀금속은 더 써야 되는 시대가 오니까 이게 딱 교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 책은 뭐 본질적으로 그린 뉴딜은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라는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러냐 그린 뉴딜하면 바람의 시대, 뭐 태양광의 시대 이렇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희귀금속의 시대네. 석유의 시대를 그냥 희귀금속의 시대로 바꾸는 과정이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희귀금속이 그 전략 자원이 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녹음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어쨌든 와닿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면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그쵸. 되게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차량이 뭐 그거 되고 뭐 원자재도 수급이 잘 안 되고 건설 자재도 수급이 안 되고 워낙 교육이 그쵸. 많아지니까 뭐 이제 그런 뭐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뭐 이렇게 막 그렇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이 방송을 열심히 듣는 제 친구가 지금 차를 주문했는데 네. 투싼 주문에 인기 많은 차잖아요. 네. 지금 한 반년째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또 밀렸대요. 오늘 또 연락 왔다나? 아 그래요? 네. 왜 투싼이 전기차예요? 전기차가 아닌데도 전 세계 지금 그 원자재가 부족해가지고. 왜 의사요? 아 근데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석유 이런 거는 뭐 공급이 줄거나 할 수 있지만 엄청 생산량이 많잖아요. 근데 희귀금속 제가 말한 대로 아주 조금만 생산되니까. 근데 한 제품에 수십 가지가 들어가.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못 만들겠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런 공급 병목 이런 것도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엄청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뭐 당연히 물건이 있는 거지 하는 시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제가 웃은 이유는 이게 백현 기자가 하도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 저 전기차 관심 많아요. 그러니까. 그 포르쉐의 모델을 그렇게 갖고 제가 싶어 오늘 그 얘기도 넣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넣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이제 뒤에 백현과 그 포르쉐 전기차와의 그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내가 무슨 그거 뭐 홍보하는 사람처럼. 반쯤 홍보했죠.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또 뭐 희귀금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